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이번 주 매매할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올려드린 종목들은 이제 낙폭과대 관심주로 이제 가격을 좀 중시해가지고 가격대를 이제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매수한다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종목들이었고, 이번 이제 영상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떤 강세 종목, 그리고 이제 눌림 흐름, 그리고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번 주에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이제 AHLB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승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나왔었죠. 이제 그 종목들은 이제 눌림이나 이런 부분들 이번 주에 주초에서 좀 눌리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매수 단기적인 부분들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이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라면 HLB, 삼천당제약, 그리고 이제 뭐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제 눌림을 기다려보는 종목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은 나왔는데 이번 주초에 좀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좀 바로 나올 수 있거나 혹은 추가 상승을 좀 바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바이넥스나 유한양행, 신고가가 일단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이오 쪽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2차전지,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 중에 최근에 강세 흐름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을 내려고 준비 중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했던 시세가 나오고 있는 이제 조선이나 어떤 STX 그린로직스 같이 STX 그룹주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종목들 중에 최근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또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지금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매수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긴 장기 투자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은행 쪽 그리고 증권 쪽에서도 종목을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삼성물산 등 이제 업종주들의 강세 이번 주에 한번 계속 살펴보고, 지수가 혹은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이쪽들에서 이제 눌림이 발생을 할 때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이오라고 본다면 뭐 HLB 쪽에서는 HLB 제약을 일단 살펴봐야겠죠. 메이저 구간까지 좀 밀려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번 주 주초에 좀 운봉이 떨어지면서 밀린다거나 혹은 단기 이평선을 기다리는 흐름이 옆으로 기다리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흐름 없이 단기 이평을 받아준다면 또 한 번 상승을 노릴 수 있는 패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켜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 비만 관련주 중에서 펩트론이 지금 3만원대에서 지금 6만원대, 6만 7만원 정도 수준까지 거의 100%가 지금 2주 정도 만에 올라왔습니다. 신고가가 내고 나서도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주에 눌림에서 만약 11선 정도 구간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펩트론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볼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가 지난주에 나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제 드디어, 이건 관심주로 우리가 계속 거래도 했던 종목인데, 유한양행이 일단 84,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내가지고 이번 주에 좀 지속적인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거래대금도 잘 들어왔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관심주로 이제 매매하는 부분들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지는 못했죠. 못하고 마감했는데 시간에 추가적인 상승이 2.5% 네, 2.5%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18,700원 정도 시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충분히 또 추가적인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주초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 추가 상승을 생각하는 종목들은 이제 바이넥스하고 유한양행 쪽을 일단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ATLB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과열이 일단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흐름을 좀 보고 주 후반 정도 수준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계속 이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종목 추천 및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장중에 방송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장중 추천 방송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서 같이 수익 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종목들을 본다면 최근에 이제 전기 쪽에서는 재룡산업의 21선 부분들에서 지금 며칠 동안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이 직전에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이 구간대에서 지금 돌파가 나온 후에 지지를 첫 번째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전 부분들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 재룡산업과 함께 봐야 되는 종목이 이제 세명전기죠. 세명전기까지도 11선 구간, 또 좀 더 올라와 있는 이제 전고점 구간에서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가능할지, 혹은 다시 이제 조정이 좀 8,000원대 구간에서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11선을 기준 입형으로 하는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단기적인 관점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전기 쪽에 기타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흐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초강세가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이제 재룡산업과 세명전기니까 이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이번 주에는 사실 에코프로나 포스코 DX나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구 테마죠. 구 2차전지 테마도 이번 주에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전장의 거래량이라든 어떤 거래 대금과 뭐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런 옛날에 이제 작년에 에코프로 시절에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대부분 다 밀려 있는 상태에서 반전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테슬라의 어떤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가지고 이쪽도 한번 살펴보는 한편, 최근에 2차전지 종목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에서 한번 골라보면은요, 덕산테크피아가 지금 최근에 5만원대 지지를 하면서 기준입형 11선을 이제 11선 구간이나 5일선 구간은 이제 꺾여 있는 상태인데, 21선을 상방시 흐름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5만원으로 지지된다면 이 추세선과 이제 5만원 선이 중첩되는 자리에서 지지력은 좀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덕산테크피아와 함께 이제 대주전자재료도 추세선 자리가 13만원 원대고요. 지금 현재 13만 3천원이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에서 13만원 선이 좀 지켜내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 상승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W 패턴으로 지지하는 형태, 다시 이제 15만원대 돌파를 시도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이 정도의 수익, 최소한의 수익과 또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나, 최근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2평을 회복하거나 2평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급등이 나오는 형태도 많이 나오는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이번 주에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 쪽에서는 FST 같은 종목이나 최근에 이제 YC,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네오셈, 도전비주어는 뭐 함께 같이 IT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YC 같은 경우도 반등이 한번 나오고 또 다시 밀리는 구간에서 바로 직전에 어떤 저점 수준만 지켜내주는 상태가 되면서 수급이 붙는 날 한번 살펴보려고 해서 반도체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X 그린로지스,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고가권에서 이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직전에 있었던 고점대를 다시 맞고 밀리는 과정인데, 13,000원대와 21선 구간을 좀 지켜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 그러니까 고가를 확인하는 파동이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TX 그린로지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X 중공업이 지난주에 좀 많이 밀렸죠. 최근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고가권에서 돌파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저가 수준을 테스트하고 올라온다든지, 혹은 이렇게 밀어주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 이틀 단봉으로 버텨내주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STX 중공업도 조선 쪽이 지금 최근에 계속 좋았었는데 HT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어쨌든 STX 중공업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STX 중공업 쪽으로 이번 주에 지지가 16,000원대, 16,500원, 16,000원대 구간의 지지가 유지가 된다면은 매수 관점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상승 흐름이 굉장히 이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저가는 계속 높여주면서 이 상승 채널을 만들었죠. 27,000원대부터 4만원대까지 급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채널상에서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또 저가를 높여가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21선 유지되고 나서 이 직전 고가까지 붙여놓은 상태예요. 이 붙여놓은 상태에 45,000원이라는 가격이 이렇게 선을 딱 그어서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하락하고 밀렸을 때 지지했던 자리들을 좀 저항을 맞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 구간이 되면은 5만원대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보여질 수 있는 강한 양봉이 좀 하나 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초에 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결국에 한번 올려놨다가 이런 식으로 상방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래량이 수반되는 형태가 나타나는지 이 부분 한번 같이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이제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업종별로 보고 코스피 대형주들 지금 단기적으로 딱 매매할 부분들은 아니고 주 후반이거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를 기대하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을 한번 미리 알아놨다가 이번 주에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LIG 넥스원, 방산업체 쪽에서 종목들 중에서는 LIG 넥스원이 가장 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난주 초에 화요일날 굉장히 급하게 밀렸어요. 10%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옆으로 버텨주는 그림은 나오나 이게 올려주려는 버팀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옆으로가 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 초에 바로 올려주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눌림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눌리는 부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스윙적인 관점으로, 혹은 시가 갭을 20만원 이후에 들고 나서 수급이 파악하고 들어오는 형태가 된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LI 넥스원 외에 이제 SKC 같은 경우는 15만원대 지지 여부를 살펴보는 매매로 최근에 강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트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제 15만원대 가격대만 좀 밀리는 부분에서 좀 타이밍만 잘 잡아서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증권주는 은행주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하는데 최근에 증권주도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레벨업을 한번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냈잖아요. 이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기준 이평의 11선 구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11선보다는 살짝 좀 밀렸을 때 이제 21선 구간을 좀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지주, 은행주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다 좋은데 이쪽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약간 작은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단기적인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대장의 부분들의 흐름을 한번 하나금융지주로 보고 살펴보면서 제주은행이라든지 다른 기타 뭐 JB금융지주라든지 이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번 주에 11선이라든지 23만원 언더 구간의 눌림이 나온다면은 매수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윙 포인트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삼성물산,
최근에 굉장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퍼센티지, 그러니까 5% 이상 점점 탄력을 붙어주고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삼성물산도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시세가 만들어내고 그 구간에 박스를 하나 더 이만큼 박스를 더 내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회복의 기간이 혹은 주가가 밀리는 부분이 좀 크지 않고 잘 버텨내 준다면 단기 이동평균선 받아주고 나서 또 16만원대 위를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 가지고 이쪽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강했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양봉이 뽑혀 있는 상태인데 가장 강한 놈들만 좀 추려놨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대형주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니까 여유를 두고 한번 관찰하면서 우리가 타이밍 잡아보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가격대 눌림이라든지 혹은 고가 갱신의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 매매하는 걸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여기까지 해가지고 종목을 추가적으로 관심을 정리를 하고 내일 시장 함께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